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죠. 구속 사유에 몇 가지가 쭉 5가지인가 있어요. 그 구속으로 인해서 또 언론에서 탄핵 인용에 굉장히 유리 안 하겠나 이런 또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가 이런 말씀 해놨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를 하면서 거기 기재된 걸로는 순환 출자 연결고리 제거 그리고 새로운 증거로는 안종범의 수첩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탄핵 소추 사유 의결서 자체에 기재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탄핵 재판에는 영향 자체를 줄 수가 없다 이런 견해를 보였네요. 그리고 그 전에 이동욱 전 재판관이 뇌물관계 주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러나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에 청구한 내용은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예 소추안 자체에 들어있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최종 변론인 24일 이렇게 또 많이 보도됐습니다. 최종 변론 이정미 재판관이 24일까지 일반 모든 언론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24일로 정했다 이렇게 보도돼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 이동욱 변호사가 22일까지 변론을 증언을 듣게 되는데 언제 24일 날 모든 그 대리인단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최종 변론을 하겠냐.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무리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아마 확정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자 법정에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런 재판관이 그냥 녹취록을 좀 보자 이렇게 한 것을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녹음 파일을 한번 직접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건 좀 듣기로 했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일정대로 빨리 종결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좀 연기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 뭐냐면 전에부터 항상 나오는 이야기 있었죠. 2월 결심, 3월 선고 이런 거, 그리고 벚꽃 대선, 그리고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도 그랬잖아요. 3월 13일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이렇게 늘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딱 스케줄이 짜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언론 보도는 항상 그랬고 정치권은 아예 그렇게 될 걸로 확정한 듯이 선거운동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기 또 의혹도 좀 많이 따랐는데 지금도 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동욱 변호사가 몇 가지 변론한 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게 뭡니까? 지금 고형태, 김수현 녹음 파일 이게 지금 일파만파예요. 일단 MBC 8시 뉴스에 나오고 지금 정규제 TV 유튜브에 있죠.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길게 나오잖아요. 정규제 TV는 자세히 길게 나옵니다. 시간이 여유 있게 나오기 때문에 MBC 같은 경우는 시간 제약이 있겠죠. 우선 이동욱 변호사가 어떻게 이 반박 변론을 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분위기 잘 알고 헌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이렇게 임명됐지만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 못해서 인준을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헌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잘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조금 와닿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이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등 약점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자꾸 뭘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대통령당 대리인들은 여전히 적용 법조항 사실관계의 특징을 가진 대장 오락가락해서 대통령 방어하기가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그 예로 삼성그룹 관련 준비 서면을 예로 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국회 측 주장이 들어있잖아요. 그 주장이 들어있는데 6일자 그 준비 서면에는 대통령과 이재용 관련해 정유라 승마 지시를 추가하며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재했고 또 없던 걸 또 추가했다 이거죠. 탄핵 소추안에 기존에 있던 거에다 자꾸 뭘 넣는가 보죠. 그런데 거기 헌법 제46조 3항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헌법 제46조 3항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반론에 하지만 그 법조항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거죠. 그건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적용되는 법조항이다 이거죠.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래 나도 궁금해서 헌법 제46조 3항을 보니까 1항, 2항, 3항이 전부 국회의원을 두고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변호사 말은 대통령은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 의무가 대통령에게 준용된다는 규정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대통령도 청렴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뇌물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징계처벌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해당하면 해지 헌법 46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반론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 남용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하려면은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맹백하게 침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다른 헌법기관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입법부나 사법부 이 고유 권한을 대통령이 월권으로 침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거나 뭐 이런 거는 권한 남용하고 상관은 없다는 거지요. 대통령이 말한 권한 남용은 타 헌법기관 권한을 침범했을 때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위가 주장하는 거는 그건 안 맞다 그 말이죠. 적용 잘못한 거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이와 같이 전부 반박을 했어요. 법적인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에 헌법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이제 자신있게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해진 듯한데 이렇게 지금 가속이 붙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녹음 파일 이런 걸 쭉 들어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 결과가 딴 세상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그거 지금 들어보고 분석할 시간이 안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주일밖에 없잖아요. 만약 24일 날 최종 변론이라면은 그럼 결과가 결국 일주일 안에 결정돼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선고야 3월 10일이나 초순에 한다지만 그거는 문서 꾸미는 거고요. 결정문 꾸미는 시간일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태는 어떻다고 봅니까? 이게 정상 사태고 일반적인 거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김수현 녹음 파일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보도되면 일상적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수사본부도 꾸려지고 국회에서도 난리 나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막 보도하고 파헤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조용하잖아요. 이게 정상 상태 진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정상 상태 아니면 싸움이죠. 싸움. 그럼 싸움은 뭐냐? 싸움은 진흙탕에 뒹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룰도 법도 규칙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싸움이죠. 적용된다면 그 시합이고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깊은 고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일정대로 따라가다가 뭐 인용이라도 돼버리면 그 다음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법리대로 정상 코스로 간다면은 그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면은 특단의 조치가 이제 따라야죠. 변호인단도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죠. 뭐 전체 뭐 변호인단 사퇴가 되었든 뭐 어떻게 되었든.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지금 정말 커져가지고 이번에 토요일 날 2월 18일은 정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새 불리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탄핵 소추위 그 대리인단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민의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촛불 민의, 민의니까 이러면서. 이 민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의. 그러니까 촛불 집회 연인원이 1,500만이다. 이런 거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민의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에서 70%, 80% 탄핵 원한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여론조사 뭐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 서류 낼 때는 그런 걸로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의다 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인원 숫자도 막 뻥튀기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거죠. 이게 민의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그렇다면 왜 이 민의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3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석하기로는 이 통치 권력 마지막 바탕은 국민이고 그 국민 의사를 따라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의사가 국민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 민인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최종으로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뭘로 합니까? 평상적인 거는 국민투표. 그 마지막 결정이죠. 아니면 선거. 이게 또 결정이죠. 그런데 그거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나타내는 거죠. 모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시 하는 거. 그건 눈앞에 보이는 민이죠.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민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아닌 걸로는. 그러면은 정말 현 사태가 정말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 헌법기관이 위험한 거, 국가기관이 무너지는 거, 나라 기틀이 무너진 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라고 모두 나오는 게 이게 민이죠. 누군가 법을 악용하고 잘못해가지고 법이란 이름으로 하든 뭘로 하든 어떤 헌법의 기틀을 무너뜨리려 하면은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국민의 민의예요. 그게 전부 나와서 주장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가 그야말로 수백만 되면은 민의를 안 할 수 있나요? 문서상으로 500만, 1000만 나왔다. 여론조사로 프로 뭐 탄핵이다. 이건 문서고 정말 눈앞에 나오는 건 실제거든요. 그 실제인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 뜻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민의죠. 근데 문제는 그 민의가 정확히 전달돼야 됐는데 이제 언론이 보도 안 해주고 그럼 전달이 안 돼버린다는 거죠.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와 보지 않았는데. 재판관이 정말 발로 뛰어가지고 와볼 필요도 사실은 있어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럼 태극기 집회장도 가보고 촛불 집회장도 가봐야 되죠. 옛날 왕들도 여차하면 시중에 나갔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언론 보도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지만 종종 갔다가 국회의원도 가서 확인해 보시오. 재판관도 가서 보시오. 내가 이런 말 한 거예요. 언론에 나오는 거를 다 젖어버릴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면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촛불 11일 날 그 국회의원들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총동원 하면서. 그럼 그분들 생각에 수십만 늘 나온다 들으니까 엄청나게 나와 있겠거니. 이러고 가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막상 보면은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대부분 알겠지만은 그 전에 가기 전에는
그 상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늘 보도에 뭐 70만 나오니 80만 나오니 하니까. 안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나와도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 민의의 힘은요, 실제로 어떤 싸움은 두려움 느끼는 쪽이 지는 거예요. 원래 싸움이란 건 두려움 느끼는 쪽이 지는 거고. 아무튼 이 싸움을 말리는 경우는 결국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태극기 집회도 이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죠. 지금 특검이 연장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국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교안 대행이 어떤 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국회에서 힘을 받쳐주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그 민심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모든 방향은 글로 흐르니까. 그리고 퇴임을 하고 나서 어떤 데고 바뀌는가 이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다음 대통령이 받쳐줘야 박 대통령도 힘이 있는 거예요. 또 박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 구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선 급한 거는 어디입니까? 국회예요, 국회. 근데 그것도 평일날 주권자의 이름으로.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근본 힘은 국민한테 있다는 거죠. 정말 그 민의를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국회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것은 잘 연구해야 되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해도 정경들 앞에서 목청 높이고 치곤 앞에서 목청 높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평일 집회 같으면 정말 당사자를 직접 만나야죠. 집에서 만나든지 사무실에서 만나든지 당사자가 누굽니까? 최종 책임자, 지휘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당사자죠.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할 시기잖아요. 민의는 민의지만은 전달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죠.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제 정규제 TV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면은 그 정도 나오면은 어떤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든 언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거 한번 딱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화나 안 하겠어요.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런 사람들 그 기자의 눈이 보통 눈입니까? 얼마나 그런 것 추리해서 연결하는 거 빠르겠습니까? 대본 쫙 파악하죠. 그렇죠?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거기 연결돼 가지고 이런 걸 이끌고 한 사람들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모든 그 언론인들이 정말 공정 보도하고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한국 중차된 시기인데 이 분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빨리 그야말로 책임감이 있고 공정하고 애국심이 있는 언론인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언론기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직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사장 그 사람의 어떤 이념 사상에 의해서 색깔에 의해서 그 회사 보도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편집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도 지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강한 게 언론 노조라고 그래요. 근데 노조 상층부에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색깔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 회사 어떤 보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 방향이. 그런데
그 어떤 특정 노조가 여러 언론사를 딱 잡고 있으면 비슷하게 다 보도하겠죠, 다. 그러나 그렇게 딱 잡고 있는 사람 사실은 소수다 이거죠. 대다수는 다 그야말로 모두 공정 보도하고 기자로서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럼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용기 내가지고 애국 기자로 태어나서 정상 보도를 하고 정상으로 파헤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만 해도 그렇습니다. 검찰들 전부 다 머리 좋아가지고 고시 패스한 사람이고 또 평생 어떻습니까? 그 전분 자체가 뭐예요? 추리하고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떤 사건을 빨리 파악하겠습니까? 척 하면 삼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녹음 파일 이런 거 접하게 되면 대부분 사태 다 읽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검찰매도 수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000명? 이 정도 되죠. 거의가 다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다 이렇게 업무를 보고 이럴 거예요. 책임감 있게. 그렇게 지금이라도 애국 검찰들이 나서서 제대로 모든 걸 밝히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소수라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민의 살피는 거 뻔합니까? 아주 생리적으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탄핵 사태에 깊이 연결되고 어떤 일은 정말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잘 관여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그 실상 내막은 깊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따라 자기 어떤 결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를 빨리 파악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1인 입법기관답게 움직여 주시면 안 좋겠냐 이거죠. 우선 이제 이거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각자 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모든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까? 걱정하고 오죽하면 저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밤잠을 못 이룬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나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다 일손이 안 잡혀.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그런데 그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 하고 인용돼야 된다 기각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끼리도 갈라지고 친구끼리도 갈라지고 형제끼리도 갈라지고 직장에서도 서로 등지고 이 지경 아니에요. 나라가 막 분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통합해야 되는데 뭘로 통합합니까? 진실도 통합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저 정규제 TV고 MBC 8시 뉴스고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나 그러겠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고요. 내가 그걸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은 여러 계층이 이제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런 계층들이 전부 목표가 탄핵하고 같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얻으려는 목적은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은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여러 계층이 다 만족하는 그런 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최고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 사태가 아니죠. 이제 모르고 어떻게 끼어드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걸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면 그거 뭐가 됩니까? 알면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최고 국가 헌법기관을 무너뜨리는 건데 대통령을.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시 빨리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시민들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구나.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오직 오늘은 모든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녹음 파일 내용이 뭐냐 하는 거는 그 정규제 TV니 이런 데 가서 보셔야 되는데 당초 이게 알려진 것보다 더 대단하네요. 원래 녹음 파일이 한 2,30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성욱 변호사 말 들어보니까는 1,500개 정도가 모든 그런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대화라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대다수는 개인 잡담이거나 아니면 영어 뭐 해하고 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사적인 대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다수가 그런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65%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2300개인데 거기 1500개 정도가 그런 대화라면 도대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가 들었겠습니까? 그걸 다 분석하고 찾아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당초 언론에서는 막 대충 그냥 그 별것도 아니고 뭐 몇 개만 중요한 게 있는데 겨우 그 한 100개 정도만 좀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보도되고 충분히 국민들이 판단하고 이럴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연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민의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민의를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의 중요하다면 태극기 집회에서도 나와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법리로 해도 후닥닥 날짜 정해서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전체 흐름이 박근혜 대통령 까마득히 모르는데 최서원 주변으로 진행되고 또 그 밖에 저 밖에서 진행되고 또 그 밖에서 진행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추리해 볼 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그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블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것을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편집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거기 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